원장님들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장비 특별 구성이 있고, 다음으로는 ATI, 마이크로뷰, 브릴리언트 플로우 옵션 중 두 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코 패키지를 특가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심 있으신 원장님들께서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데모하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일봉 원장님의 초음파 특강이 있겠습니다. 김일봉 원장님, 예. 강의 시작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선생님?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아, 예. 그러면 첫 번째 배교환 원장님이 12월 시크닝을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특강이죠. 지난 제12회 중계학술대에서 개헌내과사에서 했던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 산부인과 질환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과 같이 부인과 질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인과 질환이 여자분들이 배가 아프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부인과 질환을 먼저 감별해야 됩니다. 부인과 질환은 진단이 늦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또 결과를 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부인과 질환을 감별하지 않고 다른 내과 질환이나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 진단이 딜레이드 돼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잘 들리? 네,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PPT가 잘 안 보여서 다시 PPT가 안 보였어요? 네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잘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런데요. 다시 아까는 아주 본 강의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화면이 크게 해야 되는데 슬라이드 쇼가 지금 네. 슬라이드 여기 슬라이드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어디 위에 슬라이드 쇼 여기 예 이제 됐습니다. 이걸 바꿔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지요? 이제 됐지요? 잘 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앞에부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선생님 같이 할 거는 첫 번째는 여성 생식기 보험 급여 규정과 그 다음에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법, 여성 생식기 질환 진단 초음파 세 파트를 선생님과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생식기 보험 급여 규정은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과나 이 비산부인과에서는 트랜스 압도미널 초음파도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베지나로 들어가는 프로브를 사용하지 않아도 급여가 됩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 되어 있는데 일반은 이 자궁의 종단 스캔 유리너리 브레드입니다. 유리너리 브레드고 유트러스입니다. 이게 자궁을 종단 스캔, 그 다음에 양쪽 난소 스캔, 그리고 자궁의 종행 스캔을 해서 이렇게 메저먼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세 영상만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성 생식기 필에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하는 이 또
수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에 그 유트러스 그 내강에다가 이 생리식염수를 엮고 난 뒤에 조사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독 소견서를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일반 초음파 그 다음에 자궁 내 생리식염수 주입 검사, 그 다음에 정밀 초음파 검사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비산부인과 선생님 경우에는 간단하게 일반 초음파를 하시게 되는데 굴곡이 유트러스가 안테프레션이냐 리트로프레션이냐 그리고 자궁의 길이가 장축 단축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상 종괴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자궁의 내막의 두께 또 이상 종괴가 있는지 없는지 자궁 부속에 난소 난간에 이상 병변이 있는지 더글라스와의 그 안에 액체 저류가 있는지 그 위에 해부학적 기술 소견 기타 소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여성 생식기 초음파 판독 소견서인데 환자는 38살 여성분으로 2일 전부터 발생한 하복부 통통으로 내원했습니다. 그러면 자궁의 종스캔, 행스캔, 그 다음에 우측 난소, 좌측 난소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자궁의 굴곡이 안테프렉션이 있죠. 그러니까 복측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그 다음에 자궁의 길이를 이렇게 장축 닥쳐하고 이상 종괴가 없으면 무하면 됩니다. 자궁의 내막의 두께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상 종괴, 그 다음에 난소 양쪽에 난소의 이상 소견이 있는지 그리고 더글라스와의 액체 저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액체 저류가 좀 오뷸레이션 하고 나니까 액체 저류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상태는 좋고 배란에 의한 더글라스와의 액체 저류 그 다음에 배란기 자궁 내막 여기 보시면 트리플 레이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자궁 내막이 배란기 자궁이다. 그 다음에 난소에 보시면 좌측 난소가 도미넌트 폴리클이 있다. 좌측에서 오뷸레이션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뭐 검사법은 우리가 버제널 그 스코피가 없을 때는 TAS 트랜스압도미널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방광을 소변으로 충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음양창으로 이용하고 또 난성병변이 감별 시에는 자궁에 있는 소변하고 이 난소에 있는 또는 자궁에 있는 난성변변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단상과 횡단명을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상 난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자궁의 장축이 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삼척자도 기울여서 자궁의 장축에 맞추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복부에 유리너리 플레드고 이쪽이 질이 되고 3번이 자궁이 되는 거죠. 난소가 이렇게 있고 난소에 이렇게 폴리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횡단이고 종단 스캔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자궁의 장축을 영상면에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자궁이 기울어졌을 때는 프로보다 기울여서 장축을 이렇게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난소의 검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소를 볼 때 횡단에서 먼저 할 때 하고 탐척자를 기울여서 반대쪽의 난소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리너리 보레드를 있는 유리널 윈도레가 반대쪽을 관찰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프루브를 대해서 비스듬히 기울여 가지고 난소를 가립니다.
갱질 초음파는 이거는 우리 내과나 선생님들이 잘 안 하시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갱질 초음파는. 예.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난소인지 다른 장인지 감별이 어려울 때는 이 복부 압박해서 정상 난소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난소가 있으면 손으로 눌러주면 난소는 내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난소는. 그러나 이제 우리 감별해야 될 것이 서브시로살 그 마요마죠. 자궁 건종인 경우에 난소 종양인지 그 장막하 자궁 건조인지 또는 자궁 건조 구별이 잘 안 되는 있습니다. 이때는 손으로 눌러주시면 정상 난소는 이 내측으로 움직이는 데 비해서 이거는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외측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부 앞선의 고형 난소 낭종의 움직임을 보시면 난소 낭 정상은 내측인데 고형 난소 종양은 똑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하고 요 사이에 간격이 넓어집니다. 다시 설명하면 정상 난소는 내측이고 서부 그 마요마는 바깥쪽으로 가고 고형 난소 종양 그대로 버티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자궁하고 난소 사이가 벌어진다는 점이 감별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베스를 보면 됩니다. 이게 그 마요마일 경우에는 유트러스에서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트러스에서 이래 나오는 혈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난소인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난소 그 혈관에서 서프라이를 받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궁에서 받는 걸 요 혈관을 브리징 베슬이라고 하죠. 브리징 베슬이 있으면 이거는 마요마고 브리징 베슬이 아니고 바깥에서 혈류를 받을 때는 오바리안 튜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서브시로살 유트라인 마요마지요. 마요마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혈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트러스에서. 오바리안 솔리드 베스는 보시면 바깥쪽에서 혈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징 베슬 사인이 보이면 마요마고 브리징 베슬 사인이 보이지 않고 종괴의 변연해서 혈류 신호가 보면 오바리안 tumor로 생각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엔도메트리움하고 오바리를 비교해가 같이 세트로 보시면 이 유트러스가 이제 어느 사이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menstruation 할 때는 유트러스 내부에 이런 데브리 같은 것이 또 보이게 되고 오바리안을 보시면 여기에 스몰 폴리클이 있습니다. 5mm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리프레이션 페이스죠. 프로리프레이션 페이스 때 되면 여기에 오바리 안에 도미넌트 폴리클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리 오뷸레이트 페이스, 그러니까 오뷸레이션 될 때는 이렇게 트리플 라인이 보이고 오뷸레이션 되면 오바리에 이렇게 럽처드 된 폴리클이 관찰됩니다. 그 다음에 배란을 하고 난 뒤에 시크리트리 페이스에는 이 오바리 안에 콜스 루테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크리트 페이스는 이 자궁의 백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트러스하고 오바리를 같이 보시면 이 여자분이 어느 기에 있는 멘스 사이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도메트리움에서는 두께가 이제 정식계는 4STV, 시크리트리 페이스는 8에서 15mm가 되겠습니다. 맨스럴 페이스는 이렇게 싱글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준을 알면 되겠습니다. 오바리 보십니다. 오바리는 관찰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조금 버라이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발이 관찰할 때는 프로브를 기울여 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오바리의 안에 폴리클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난소에는 이 난소 난포는 이렇게 무에코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난소의 수질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죠. 컬러를 띄어보시면 이 혈류 신호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트러스입니다. 유트러스가 이제 안티프렉션 안쪽으로 이렇게 그 앞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복쪽으로 기울이는 게 안티프렉션이고 뒤쪽으로 가는 건 리트로프렉션입니다. 안티프렉션 될 때는 좀 더 우리가 관찰이 조금 용이하는데 리트로프렉션 돼버리면 이 유트러스의 관찰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성 생식기 질환 우리 비산부인과에서는 통증으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반통, 페인으로 펠빅 페인으로 호소하는 환자들의 여성 생식기 질환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급성 질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우리가 비산부인과에서는 액토픽 프레그넌시를 꼭 감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PID 질환 그 다음에 오바리안 헤모라지 오바리안 시스터의 헤모라지라든지 그 다음에 자궁 부속기 염증이죠. 아데넥살의 토전되는 거. 그 다음에 급성 자궁 내막증 엔도메트리오마기 엔도메트리온 성분이 뭐 오바리나 또는 유트러스 바깥에 있는 골반강이나 이런 데서 증식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드물지만 자궁 건종이나 난소 종양의 급성 변성이나 파열 요 질환을 반드시 6개의 질환을 꼭 생각하시고 그걸 의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자궁 안에 있는 프로브로 보면 진단이 정확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까지 필요 없고 트랜스 압도멘으로도 어느 정도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빨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뷸레이션 해가지고 여자분이 통증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물론 menstrual period를 물어보면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여자분 중에 그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초음파를 트랜스 압도멘 보면 유린 여기에 방광에 소변을 채웠고 여분이 버자이나고 여기 이제 유트러스가 되겠습니다. 유트러스에 약간 두꺼워져 있고 배란기 자궁 내막 초음파상을 보입니다. 배란기에서 관찰이 되죠. 그 다음에 골반 강내에 이 강내에 액체 저류가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뷸레이션 때문에 통증이다.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난소 낭종이 이제 파열이 돼서 혈성 복종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골반 강내에 액체 저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심하게 많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이제 자궁의 임신 파열인지 또 그 오바리아 시스트 럽처인지 사실은 이 트랜스 압도멘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부인과로 보냈습니다. 물론 방광하고 자궁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뭐 액토픽 프레그넌시냐 또는 뭐 오바리안 럽처냐 이걸 알기 위해서 산부인과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산부인과 수술 속에는 오바리안 시스트 럽처는 헤모페리토니움으로 이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출혈성 난소 파열 굉장히 많은 임상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까지는 진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환자인 경우에는
오바렌 시스트를 없애거나 액토피 프레그넌시 가능성이 있는데 액토피 프레그넌시 치고는 엔도메트리움이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바렌 시스트를 없애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머라직 오바리안 시스트 해가지고 오바리에 이렇게 출혈을 하는 경우에는 콜스 루테알 시스템이라든지 레티큘럼 패턴, 그라운드 그라스 패턴 또는 블라크로트가 리트랙션 되거나 솔리드 페리거나 또 하이퍼바스큘라린 이렇게 둘러싸는 혈관이 여러 가지로 초음파 소견의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액토피 프레스인데 코노알 프레그넌시에서 유트러스에서 팔로피안 튜브로 나가는 그 부분에 이제 자궁각의 프레그넌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궁각의 부분에 이렇게 메스가 있고 여기에 헬류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노알 프레그넌시로 의심이 돼가 수술해서 자궁각에 임신이 되는 걸 우리가 진단이 된 증례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산부인과 가서 경질 초음파를 해서 우측 자궁강에 임신낭이 있었습니다. 수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들이 아플 때는 반드시 액토피 프레그넌시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의 좌측 난간 난소 농양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농양이 생기는데 환자는 41세인데 3일 전부터 간헐적인 발열, 자북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내원해서 보시면 내원시에 자북부 경도합동이 있었고 초음파상에서 좌측 자궁 부속기에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고에코 장관 종괴가 관찰이 돼서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그냥 정상이 아니다 해서 환자를 산부인과로 보냈습니다. 환자는 발열도 있고 통증이 있으니까 혹시 이쪽에 농양이 의심을 돼서 CT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부 오바리안 업세스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성균증 액티노마이코시스에는 골반 연부 조직염이 있습니다. 주로 IUD를 착용한 환자들, 이게 장기간 IUD를 착용 환자들한테 생기는 병인데 물론 IUD 착용 없는 환자도 생긴다 합니다. 그래서 내원 3일 전부터 하복부 통증 압동이 생겼는데 이게 환자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그 골반관 내에 압세스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위로 스프레딩되는 병변이 됩니다. 여기에 스프레딩되고 유트러스고 이 부분에 IUD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병변이 주위로 침면하고 주위에 병변 주위에 칼라 도플라 신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자궁 피임교에서 액티노마이코시스가 마이셔스 이스라엘리가 검출되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골반 염증성 병변은 대부분 어센딩 인펙션으로 생기죠. 어센딩 인펙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초는 엔도메트라이티스이고 조금 더 되면 살핀자이티스, 튜블라스트락처, 튜보 오바리안 컴플렉스, 그 다음에 이 하이드로살핀스, 슈도시스트 이런 다양한 패턴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뭐 우리 내과나 이런 선생님들 이 정도까지는 감별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PID가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우리 역할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테라토마가 굉장히 좀 많은 병입니다. 주로 이제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대학생 여자분들, 여자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원 6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우하부부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틱인데 자세히 보면
시스틱 포션하고 솔리드 포션이 섞여 있는 뮤랄 노드를 보이는 크로닉하게 통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테라토마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테라토마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어서 우리가 비나인 머추 테라토마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 우리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여성에서 이렇게 통증이 만성 통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테라토마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테라토마. 예. 더모이드 시스터죠. 뮤랄 로드, 마크드 하이퍼 에코익 그 포사에 보이고 섀도를 동반한 더모이드 프레이크를 하죠. 예. 그 다음에 더모이드 시스터 안에 페트 노즐이 이렇게 보이는 수도, 오에코로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머추어 시스틱 테라토마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이 보입니다. 고에코 부분도 있고 데브리 같은 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볼 하이퍼 에코 볼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추어 시스틱 테라토마 어떤 경우는 펫 글로브를 보일 수 있고 이 그림처럼 칼시피케이션도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측 난소의 장액성 낭성암이죠. 이 환자는 58세로 1개월 전부터 발생한 자보통 소화불량인데 환자가 보시면 안에 시스틱 오바리에 시스틱 매스가 있고 솔리드 포션도 보입니다. 칼라 도플라의 헬류시노도 보이죠. 물론 이건 이제 히러스 시스틱 아데노마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뭐 히러스 뮤시노스까지 감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종양이 있을 때는 오바리안 튜머를 의심하고 부인과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면 장액성 종양은 전체 낭소의 상피성 종양의 60에서 80%, 60%가 양성이고 25% 악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낭성 종괴이고 단방성 종괴가 많고 악성도 높아질수록 고형 성분이 많아집니다. 이걸 이제 파피러리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양성 종양에도 스케아가 보이지만 강범위한 스케아는 악성을 시상한다. 점액성 종양은 장액성보다 적습니다. 적고 전체 낭성 종양 20에서 10%를 차지합니다. 80%가 양성이고 10에서 15% 경계성이고 악성은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장애성 종양에 비해서 크고 다방성인 경우가 많고 그 안에 이제 점맥의 차이로 MRI에서 다양한 신호로 보이고 CT상에서 점액성 물질의 고단백 성분으로 고밀도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는 뭐 알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우리가 알 거는 발생 빈도는 장액성이 많다.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의 전체적인 비율도 또 장애성이 많다. 양측성으로 또 장애성, 방의 숫자는 점액성이 많다. CT 밀도는 정액성이 많다. 이 정도 파피럴 프로젝션은 장애성이 많다. 스케아는 장애성이 많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칼시노마인데 솔리드 노즐이 보이고 솔리드 노즐 헬류시노가 보이죠. 솔리드 시러시스트 아데노 칼시노마입니다. 멀티플 파피럴 프로젝션 있고 시커 셉툼 있고 바스큘라리티가 보입니다. 뮤시너스는 다방성 종양이죠. 그리고 시커 셉툼에다 도플러 있고 헬류시노가 있고 있어요. 그래서 다방성으로 보이면 뮤시너스 아데노시를 의심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끔 이제 자궁화 건종이 그 마이오마가 크가 이 마이오마가 유리너리 브레드를
컴프레션에가 하복부 통증이라든지 잔여감 또 두통이 생기는 수 유리널 블레드에 이렇게 그 자궁의 마이오마가 컴프레션에가 이 압박을 주는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궁 건종이죠. 자궁 건종은 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자궁 건종은 그 머슬에 생기는 그 마이오마 가장 많습니다만은 서브 무코살에 생길 때는 환자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 시로살 생길 때는 오바리안 튜머가 오인할 수 있고 이게 토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무코살에 생기는 거는 이 안에 자궁강으로 돌출해 가지고 증상을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서브 시로살 튜머는 오바리안 튜머로 오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오마는 건종은 대부분 이제 저에코로 보이는 머슬이니까 저에코로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제네이션을 일으키면 에코제니티가 헤테로지너스하게 되고 또 고에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저에코로 보이는 것이 유트라인 마이오마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산부인과 초음파를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늘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산부인과 교수님께서 늘 첫 시간에 하신 말씀이 배가 아프면 여자가 배가 아프면 반드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임신을 생각하고 임신을 생각하면 액토픽 프레그넌시를 생각해야 되고 아니 여자분들이 말하는 여자가 하는 뭐 LMP 뭐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거짓말을 너무 전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산부인과 환자, 부인과 환자 올 때는 의심하는 첫째 배가 아플 때는 임신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젊은 여성, 그 청소년이나 일어날 때는 우리가 테라토마라든지 이런 걸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임기 여성일 때 올 때나 이럴 때는 청소년일 때는 테라토마나 오바리의 토전이 잘 생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가임기 여성에서는 이제 오뷰레이션에 의한 통증 그 다음에 오바리안 시스트나의 럽처 오바리안 춤 오바리안 시스트 럽처 오바리안 토전 시스트 토전 그 다음에 조금 중년 이후에서는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은 이제 오바리안 캔서 그 다음에 엔도메트리얼 캔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고년기 여성에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서는 오시면 반드시 상복부 초음파하고 하면서 슬쩍 프로브를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방광 쪽으로 해가지고 빨리 봐야 됩니다. 내과선생님들이 너무 밑에를 꼼꼼하게 보면 환자가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자는 폭탄이기 때문에 여자가 배 아픈 환자가 올 때는 폭탄을 제거하는 군인처럼 조심조심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강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부탁합니다. 우리 배경환 선생님이 아주 강의를 오늘 잘하셨는데 GB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 질문 부탁합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진짜 임상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하고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 사실은 저도 옛날에 그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라고 의심했는데 CT에서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진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유한 선생님이 한번 GB 크로닉 콜레하고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 GB 캔서 세 가지의 감별점을 포인트를 좀 설명 부탁합니다. 네,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그리고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GB 캔서. 예. 일단 뭐 세 가지 다 월 티크닝이 있는 그런 병변이고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외에는 어떤 증상은 크게 없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먼저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콜레리시오시스, GB 스톤이 관찰되면서 GB는 디스텐전되어 있지 않고 월은 비교적 스무스하게 두꺼우면서 월이 이제 일레귤러하게 두껍지 않고 좀 균일한 그런 두꺼운 소견이 보이고 그리고 약간 위축돼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정상 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가능성이 많고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뭐 스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냥 초음파 소견으로 봤을 때는 월 티크닝이 있는데 이제 내부에 어떤 그 로키탄스키 아시오프 사이누스 내부에 있는 크리스탈 콜로이드 같은 것 때문에 잘 보면은 그 커메텔 아티팩트라든지 도플러 띄워봤을 때 트윙클링 아티팩트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티크닝이 비슷하고 뭐 스톤이 있다 하더라도 월 내에 그런 아티팩트들이 관찰된다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가능성이 좀 더 많을 걸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고 GB 캔서는 뭐 일단 머스큘러 레이어도 잘 두고 나가니까 주위 장기의 인필트레이션 내지는 일레귤라 그리고 좀 더 심한 월 티크닝 내부에는 뜨거워진 월 내부에 바스큘라리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요점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 강태경 선생님이 뭐 코멘트를 올리는 거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아까 그 창에다가 글을 썼는데 좀 소개해 주실랍니까? 강태경 선생님 그 코멘트 하셨는데 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코멘트 아니고 질문 드렸는데. 질문입니까? 질문 그러면 해 주십시오. 그 마이오마 디제너레이션이나 아데노마이오시스 같은 게 또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좀 해달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제 마이오마는 일반적으로 저에코로 보이죠. 그리고 경계가 비교적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 할 때 보면 마이오마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는 헬리오신호가 보이게 되죠. 그러나 이제 GB가 이거 유트러스 아데노마이오시스는 이거는 이제 경계가 뚜렷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멀티플하게 자궁이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쪽에 커지면서 그 안에 내부에 시스틱한 병변들이 좀 많이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러 때에도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B 라이오마이오마는 이 경계가 뚜렷하고 이 유트러스 아데노마이오시스는 멀티플하게 시스트 리전이 많이 깔리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유트란 아데노마이오시스의 감별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왔는데 소개 좀 부탁합니다. 질문 플레이에스가 로키탄스키 아시오프 사이너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먼저 뭐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로키탄스키 아시오프 사이너스는 GB 월 쪽에 나이가 들면은 뭐 흔히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뮤코자가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면 점점 늘어나면 이게 주름이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머슬층이 얼기설기 약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만입이 되게 되고, 이게 만입되다 보면은 이게 다이버티큘럼처럼 되고, 이게 점점점 더 깊어지면은 거기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셀 등이 침착을 해서 머슬 하이퍼트로피 같은 게 생기고, 내부 공간에 GB 내부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그런 담결 같은 것들이 안에 채이거나 콜로이드 크리스탈 같은 것들이 채이면서 이렇게 염증의 좀 더 일종의 염증 반응도 생기고, 그런 게 채이면서 그 내부에 어떤 특징적인 아스펙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로시타스 가시오프 사이너스는 아데노마이마토시스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에서 우리 외과 선생님이 그 GB 스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재밌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 한번 요약해 줄 수 있습니까? GB 스톤에 이제 외과 선생님이라서 우리 내과하고 틀리게 GB 스톤의 수술 문제, GB에 스톤이 있을 때 수술을 어떤 인디케이션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강의했는 거 한번 소개 부탁합니다. 선생님 들으신 거. 잘한다 하세요. 우리 환자들 가끔 GB가 스톤이 있는 환자들이 수술해야 됩니까? 수술 안 해도 됩니까? 이런데 우리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백여한 선생님은 환자가 담낭에 결석이 있을 때 환자가 수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또 물을 때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환자한테 가이드를 해주십니까?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스톤이 매우 큰 경우는 이제 수술을 권유합니다. 외과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도 제 경험상 스톤이 많고 크고 이러면은 GB 내를 꽉 채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포스테리어 코스틱 섀도우 때문에 월을 제대로 이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뒤쪽에 스톤에 의해서 일레귤러 월 티크닝이 있다 하더라도 관찰을 못할 수도 있고, 실제 저도 2년 전에는 환자가 돌이 꽉 차 있어가지고 또 VS 사인도 있고 이래서 졸이 많으니까 증상은 뚜렷하지 않아도 그냥 수술을 하라고 권유를 했었는데, 그분이 수술을 안 하고 2년 뒤에 다시 왔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스가 그분인데, 그분이 리버 메타가 오고 GB 캔서가 같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톤이 많고 크고 하면은 정확한 이별리를 못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내부에 이제 폴립이 같이 동반돼 있을 경우 수술 인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아무 증상이 없으면은 저희도 수술을 보내기도 좀 어색하고 환자도 좀 못 믿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외과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어떤 스톤이 있는 경우에 그런 월 티크닝이니까 포칼한 티크닝이 있으면은 캔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환자의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머스큘러층이 얇기 때문에 캔서면은 빨리 인필트레이션 되고 인베이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요약하면 스톤은 몇 cm 이상이 큰 스톤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선생님은 3cm 기준. 3cm 기준. 그 다음에 멀티플은 도대체 몇 개 정도 이상을 멀티플로 잡습니까? 멀티플은 이게 뭐 거의 그 샌드라이크한 스톤도 있기 때문에 뭐 개수로 따지긴 좀 어렵고, 뭐 GB 월을 제대로 이베리에이션 할 수 없을 정도의 좀 사이즈와 개수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수술 고려하는 게 좋고, 그런 경우 결국은 이제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어떤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임신 서드 트라이메스터 때 그런 프로시스타시스 잘 오고 뭐 그런 경우에 수술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수술을 권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임기 여성을 수술한다 하는 그 조금 권하기가 어려운 점인데 오히려 나이가 좀 드신 분 40대 50대는 괜찮은데 가임기 여성 프레그넌시 앞둔 한대 수술한다 조금 권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외과쌤은 아무래도 좀 그런 케이스에 나중에 수술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스토너하고 폴리오가 같이 있으면 수술한다 하는 그거는 폴리오와 스토너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게 우리가 폴립으로 스톤이 있는 환자가 폴립인데 그게 진짜 폴립이 아니고 집이 월 시크닝 때문에 그렇게 의심해가 그렇게 하는 건지요. 그것도 조금 모르겠는데요. 스톤이 있고 폴립과 같이 있으면 왜 수술을 해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 캔서 가능성이 뭐 10에서 15% 정도라도 이게 적은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가능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조금 그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질문을 못 했는데 월 시크닝이 그럼 스톤이 있고 환자가 월 시크닝이 있으면 권합니까? 스톤이 뭐 많지는 않은데 한두 개 있고 집에 월 시크닝이 있으면 그럼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시크닝도 뭐 디퓨저하게 레귤러하게 시크닝이 있다면은 뭐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가능성이 많으니까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네.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C사일 하면서 사이즈가 좀 커지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팔로우 했을 때 증가하고 이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원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외과 선생님 이야기는 이제 앞에 수술보다 집이 수술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아마 뭐 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것들이나 음식이라든지 그것도 관계가 되지만 초음파를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술도 많아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른 듭니다. 예. 다른 또 질문하신 분 없습니까? 예, 그러면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엔딩 부탁합니다. 네, 늦은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백연 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하시는 분 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